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4 지방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출마부터 박심 논란을 일으킨 김항식 전 총리와 정 의원의 박빙 승부가 예상됐으나 정 의원이 2배 이상의 큰 표차를 보이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 의원은 어제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경선 라이벌인 김항식 전 국무총리, 이해운 최고위원을 제치고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총 3,198표를 얻어 958표를 얻은 김 전 총리와 341표를 얻은 이 최고위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눌렀습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후보를 크게 따돌렸는데요. 정 의원은 60.2%, 환산표수 541표를 얻었으며 김 전 총리는 26%, 환산표수 234표, 이 최고위원은 13.8%, 환산표수 124표를 얻었습니다. 결과 발표 후 정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화합 단합하겠다며 김 전 총리의 경륜과 이 최고위원의 정책을 합해 반드시 서울시를 탈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지 구별하는 역사적 선거라면서 박 시장을 겨냥해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시장 자리를 계속 맡길 수 없다. 서울을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막내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으로 일어난 논란에 대해 철없는 막내 아들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의 후보 확정으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경선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당심과 민심이 박심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의 여론이 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확정되면서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과 정 의원의 정면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정 의원의 후보 확정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서민대 재벌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또한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만큼 패배하는 쪽은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 의원의 약점이라고 지적받아온 서민대 재벌 구도를 정 의원이 깰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서민대 재벌 구도 안에서 싸웠지만 승리했다면서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의 막내 아들이 일으킨 국민 미개 논란도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 의원은 이날 수락연설에서도 아들의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이 이날 새누리당 후보에게 제안한 조용하고 작은 선거운동 방침에 대한 정 의원의 입장도 주목되는데요. 정 의원은 박 시장의 제안에 대해 돈 안 드는 선거, 조용한 선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전 공약을 같이 발표하자고 하는데 공약이 같으면 선거를 왜 하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정 의원과 박 시장 두 후보 모두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둘 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신입니다. 세월호 참사 오늘로 28일째입니다. 여러 이유로 며칠 동안 제자리 걸음하던 실종자 수색이 마침내 재개됐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유속 때문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희생자가 마지막으로 수습된 뒤 아직까지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275명,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실종자 수는 29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그동안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이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국가재난안전제도의 체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세월호 침몰 사고 수사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해경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초기 구조 활동에서 해경의 역할을 따지는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어제 조만간 해경 관계자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로 추적 실패, 상황실 운영, 현장 초기 구조 활동 등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당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노란 리본을 단 사람 등은 불법 시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위에서 차단하라는 지침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일어나지도 않은 시위를 경찰이 가능성 때문에 막았다는 건 사법당국이 사실상 검열을 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에 이어 부인의 가족 구설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말은 생각의 발판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그동안 정몽준 의원의 가족이 한 발언에 빗대면 주권자는 존중받지 못할 존재인데요. 서울시장의 자리는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의 안위를 보살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정몽준 의원이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